네, 갑자기 뭐 구글에서 AI 기술 관련해서 그 터보 퀀터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를 또 중점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다뤄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재규 SK증권 WM 1 영업본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구글의 AI 뭐 압축 알고리즘 기술 뭔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타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덜 써도 된다. 메모리 덜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의 빌미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터보 퀀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뭐 여섯 개가 필요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이클 산업에 대한 그런 향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인데 이번에 AI가 붙으면서 AI 인프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사이클 자체는 길어질지언정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구글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때 영국에서 나온 부분인데 석탄이 이제 비용이 내려가고 제가 우리 현재 시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많이 저렴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름 사업이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터보 퀀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본스의 역설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수요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전체판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뭐 연비가 좋아졌는데 연비가 좋아지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써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비가 좋아지니까 더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일단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붙어서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에 그때는 또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두 기업 합쳐서 100조를 못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각 기업마다 200조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캐펙스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에서 7년도로 넘어갈 때는 살짝 성장성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리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매수 이후에 뭐 흐지부지 하다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는 캐펙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뭐 6배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최대 6배야, 최소 6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정리해드리면 최대 6배로 압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즉슨 최소 6분의 1로 메모리 사용량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어쨌든 기회 좀
노리면서 뭐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예. 부분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규 연구원님만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오늘 잡아드릴 텐데 지금 전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환율이 1,507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쟁 리스크와 연관된 산업 중에 그래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부터 좀 바라봐도 될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유가 자체는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에도 뭐 달러 원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더 튈 가능성보다는 저는 피크를 찍고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크로 자체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전쟁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죠. 오늘도 오랜만에 보시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던 방산주들이 어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처음 발발됐을 때처럼 탄력적인 모습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강력한 뉴스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만 구조적으로는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쪽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섹터들이나 이번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에너지 안보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결국.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접근을 했었죠. 풍력 에너지나 뭐 태양광 에너지 접근을 할 때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에너지 안보와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업들이 진행을 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과 관련돼서는 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신재생, 그리고 신재생 안에는 풍력이랑 태양광도 들어가고요. 얼마 전까지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뭐 SOFC 같은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구조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이후에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에너지와 그리고 방산 쪽이 변동성이 많이 나와 있는 업종들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쪽은 또 방산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전 중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이 2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을 주목하라라고 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는 와중인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탈중국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 이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0%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코오롱티 시중 같은 경우도 20% 정도가 올라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실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확률이 거의 없어졌죠. 심지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플랫폼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특허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매출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빅파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빅파마들은 갑자기 특허가 끝나게 되면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고 미국 내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급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장시키고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 정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비해서 뭐 10배,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한 10배 정도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탄력도는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 전지는 일단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2배씩, 3배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략 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5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점을 찍고서 돌아서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흐름은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할 수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도 좀 체크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리스크 있을 때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전략이 실적, 안정적인 그런 종목, 그리고 우상향 장기적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기대감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쪽으로 좀 바라볼 업종과 기업이 있다면 실적 쪽에서 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조정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정은 맞거든요. 네. 여기서 좀 빠르게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종들이 작년 대비해서 EPS가 100%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80%에서 90% 정도가 반도체 투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역사적인 저점대가 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70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PER 기준으로 8.7배에서 8.8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PS 상향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여전히 안정적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2분기나 3분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실적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시장에서도 ETF 이야기 많이 하죠. ETF 거래 많이 되면 증권사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거래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68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5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냥 OEM 기업으로 볼 것인지 사실 피지컬 A 기업으로 확 뜬 게 이제 그 이유였잖아요. 뭐 SDB,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 피지컬 AI를 볼 건지 이건 지금의 일일지 이후의 일일지 네. 좀 현대차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네. 현대차는 OEM 업체로서 자동차 제조업체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장 밸류가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네네. 겁니다. 지난 수년간 그래 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AI 쪽에서 AI 플랫폼 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지금 로보틱스도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부여해 줬을 때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만들어낸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네.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와 가장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대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이 비웃음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를 100% 가까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진행이 돼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재화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현대차는 지금부터는 성장 밸류 위주로 보시는 게,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 네. 주가는 당연히 그렇죠. 빠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밸류가 붙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가 나와서 말인데 무선통신 캐펙스 사이클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통신주 가파르게 올라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손이 안 가는 게 이거 정말 펀더멘털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사실 현재 시점부터 이거를 매수의 관점이나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질 때도 많이 빠지죠. 근데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래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추후에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는지 여부를 보셔도 좋은데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는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업사이드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실적이 실제로 찍혀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던 기업 중에서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업종들, 오늘 예를 들어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비롯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까지 반영을 한다면 매매하기는 좀 더 유리한 섹터가 조선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업종들 중에서 비교 우위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통신 장비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 잘 들어보면 다 같이 올라갔어도 더 올라갈 거 아니면 멈추고 내려갈 거 이거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가리가 중요한 거고요. 시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언급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차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